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색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해요. 반연구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색소를 잘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근데 간혹 이런 색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색소를 어디다가 써야지만 될지, 이걸 단색으로 쓸지 어떻게 혼합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색소를 못 쓰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혹시 제가 말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색소들 보면은 다들 뒤에가 블랙 브라운, 카키 브라운, 초코 브라운, 다크 브라운, 모든 게 뒤에가 다 브라운이 다 들어가 있죠. 네. 브라운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에서 농도만 조금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색소의 뒤에는 브라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브라운을 쓰냐? 우리의 머리색이나 눈썹 색은 그냥 까맣게 보이지만 브라운 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운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이 베이스를 깔려 있는데 이 브라운색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브라운색은요, 빨간색, 그다음에 노란색, 파란색, 이 세 가지 색을 혼합했을 때 브라운색이 나와요. 근데 가끔 파란색을 빼고 검정색을 넣어가지고도 브라운을 만듭니다. 그래도 브라운색이 나와요. 단지 차이는 파란색으로 넣었을 때 브라운색하고 검정색으로 넣었을 때 브라운색의 그 색상의 농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검정색을 넣어가지고 만든 브라운색은 조금 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파란색을 넣었을 때는 조금 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운색에 다크 브라운, 블랙 브라운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만드냐면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브라운이 만들어졌어요. 여기다가 검정색 한 방울 똑 떨어졌을 때는 네, 다크 브라운이 나옵니다. 그 위에 한 방울 더 떠들었어. 그래서 두 방울 넣었을 때는 블랙 브라운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브라운색, 그래서 농도가 다크 블랙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색상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 색 가지고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검정색으로 만들어지는 브라운에는 농도가 조금 더 진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블랙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다음에 한 방울 더 떨어뜨려서 두 방울 넣어가지고 블랙 브라운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브라운 계통. 근데 검정색으로 만든 브라운은 제가 생각하는 브라운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브라운은 통상 쓰는 그 색을 저는 브라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는 검정색을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브라운보다는 한 톤이 더 어둡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 브라운색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만 돼요. 내가 쓰고 있는 브라운 계통의 색이 검정색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파란색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래서 이 농도가 내가 생각하는 색보다 좀 더 진한지 아닌지 그걸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지만이 손님이 원하는 색상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님이 밝은 브라운 계통이에요. 근데 내가 검정색으로 만들어진 브라운은 농도가 좀 진하다고 했죠. 그걸 썼어. 그러면 손님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진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손님한테 맞는 색상으로. 그래서 이 토프나 이 카키 브라운이 있습니다. 이 카키나 토프 브라운 쓰는 방법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브라운 계통은 빨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초코 브라운은 네,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서 초코 브라운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생활의 환경이나 피부에 따라서, 멜라닌 색소의 함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브라운을 넣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빨갛게 빠져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잘 빠져가지고 색이 안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블랙 브라운이나 다크 브라운을 썼는데 회색 톤이나 검정색, 푸른색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잡아줘야지만 돼요. 그래서 5대 5야. 당신은 빨간색으로 남을 수도 있고 당신은 안 남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시술자가 난 실력이 좀 없어라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실습자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5대 5가 아니고 최소 9대 1 될 수 있으면 안 나온 게 좋겠죠. 100%면 좋겠는데 100% 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9대 1의 확률 아니면 8대 2의 확률 그걸로 저희는 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색으로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손님의 멜라닌 색소를 내가 의사도 아니고 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식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여자 손님 같은 경우는 거의 다크 브라운을 많이 써요. 그리고 남자 손님 같은 경우는 블랙 브라운 위주로 많이 씁니다. 좀 더 진하게 만들어줘야지 되니까. 그리고 간혹 젊은 친구들 머리를 아주 밝게 해갖고 오는 친구들은 그냥 브라운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초코 브라운은 제가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걸 쓰는데 그냥 브라운 단색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브라운 단색을 쓸 때도 저는 카키 브라운과 토플 조금씩은 섞어줘요. 그 마찬가지로 블랙 브라운이나 다크 브라운에도 초코나 카키를 조금씩 섞어줍니다. 때로는 버블검이나 오렌지 계열의 색을 조금 더 섞어줄 수도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한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요. 우리 색이 빠지는데 빨간색으로 빠졌어요. 근데 빨간색의 배색은 뭐냐면은 올리브색입니다. 올리브색이나 카키색이 올리브색을 또 따르면 카키색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색소에는 카키 브라운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색 단색만 넣었을 때는 올리브색 단색 하나만 가지고는 빨갛게 빠진 사람의 눈썹을 중화할 때 거의 다 많이 쓰거든요. 수지나 머신으로.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 내가 이 색소를 쓰는데 혹시 미연에 방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카키 브라운을 조금 섞어줘요. 그리고 토프를 왜 넣어요? 토프를 넣는 이유는요. 토프를 넣음으로 인해서 색의 퍼짐을 어느 정도 방지해 줍니다. 색의 퍼짐을 어느 정도 방지해 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빠질 때는 카키 브라운을 넣어요. 근데 그러면은 파란색이나 회색으로 빠질 때 무슨 색을 넣어요? 파란색의 배색은 오렌지색입니다. 그래서 카키를 넣지 않고 블랙 브라운이나 다크 브라운 쓸 때 그때는 오렌지 조금 집어넣어줘요. 내지는 버블검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색 퍼짐을 버블검도 색 퍼짐을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토프도 마찬가지로 색의 퍼짐을 어느 정도 방지해줘요. 그래서 토프를 넣든 버블검을 넣든 조금을 넣어주는 거. 너무 많이 넣어주면은 버블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넣으면은 색이 어떻게 변합니까? 회색빛으로 변해요. 버블검은 우리 살색에 비슷한데 되게 밝은 색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검정색에 흰색을 넣으면 회색으로 변하는 것 같이 회색빛 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버블검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조금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렌지색을 조금만 넣어주시면은 색 퍼짐도 방지해주고 그리고 색이 변하는 파란색이나 회색으로 변하는 것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오렌지색, 그 다음에 토프, 카키 이 색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지만이 다음에 후기에 빨간색으로 빠졌다든지 아니면 파란색으로 빠졌다든지 아니면 회색으로 빠진다든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가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색상에 대해서 잘 활용하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 쓰시다 보면은 색이 쭉 짜니까 물처럼 쭈르르 흘러가고 너무 묽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짜가지고 조금 쓰다 보니까 너무 돼요. 그래서
조금 쓰다 보면은 굳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색소에는 색의 농도를 진한 게 아니고 진한 색을 말하는 게 아니고 농도입니다. 묽고 대고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파우더를 집어넣고 이것을 만드는데 파우더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버려요. 금방. 그래서 진흙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진흙처럼 됐을 때 제가 니들 찍었을 때는 니들의 색소가 너무 많이 묻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찰흙처럼 장화 우리 비 오는 날 장화 신고 진흙밭에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술할 때 아주 번거롭습니다. 힘들고 그리고 싹 스며들어야지만 했는데 그게 눈썹에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닦다 보면은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도 무너질 수도 있고요. 되게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의 농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 데에는 뭘 쓰냐면은 솔루션을 한 방울 넣어주세요. 네, 솔루션 한 방울 넣고 열심히 잘 비벼주시면은 그 농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솔루션을 넣어갖고 쓰시면 돼요. 근데 너무 무른 것은 그렇다고 파우더를 넣어갖고 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다 나온 것은 너무 무르게 나오지는 않아요. 적당하게 나오긴 한데 조금 파우더가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무르는 것은 그냥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색으로 만드는데 손님이 와서 저는 멋있는 눈썹을 하고 싶어요. 엠보가 아닌 수지가 아닌 멋있는 눈썹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머신에 쓰는 색소를 따로 쓰시나요? 네, 물론 머신에 쓸 수 있게 색의 농도가 아예 맞춰져 갖고 나온 색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색소에다가 솔루션을 적당히 넣어주시면은 머신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색소에 엠보나 수지를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쓰는데 여기다가 머신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네, 솔루션을 넣어가지고 머신으로 쓸 수 있게 색의 농도를 전 다시 배합을 합니다. 네, 그렇게 갖고 이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최소한 토프와 카키, 토프와 카키 브라운, 그 다음에 올리브색, 그 다음에 버블검 이 네 가지 정도는 어떻게 믹스를 하고 믹서에서 쓰는 색소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믹스하지 않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믹서에서 썼을 때 그 효과를 훨씬 더 발휘할 수 있는 색소입니다. 그 색소를 잘 배합을 해가지고 잘 쓰시고 이쁜 색소, 이쁜 발색이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잘 씀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잘하는지 프로인지 아닌지 사소한 거에서도 좌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색소는 참 복잡하고 파면 팔수록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건 궁금한데 이건 알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프로가 될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